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카이스트, AI 시대 겨냥 CXL 기반 차세대 메모리 확장 플랫폼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이스트가 AI 시대를 겨냥한 CXL 기반 차세대 메모리 확장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발표가 난 SK의 CXL 반도체하고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 메모리 확장 플랫폼이라고 지금 적어졌거든요. 이 차세대 기반 메모리를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카이스트는 CPU, 스위치, 메모리 이 모두를 포함한 프로토타입의 첫 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을 통해 많은 CXL을 하나의 CPU에 연결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카이스트 AI 시대 개념 CXL 기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플랫폼 개발입니다. 지금 1일 카이스트는 전기 및 전자공학부 정명수 교수 연구팀은 대용량 메모리 장치와 프로세스 등 컴퓨터 시스템 주요 요소를 포함한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불리는 CXL 2.0 기반의 차세대 메모리 확장 플랫폼 다이렉트 CXL을 개발했습니다. CXL 동작이 가능한 CPU, CXL 스위치, 메모리 장치가 장착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운영체계를 동작시키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응용을 시연할 것을 처음이라고 연구진은 밝혔죠. 자, 지금 이게 뭐냐면 CXL 1.0과 CXL 2.0에 대해서 지금 구분이 되어놨는데 CXL 1.0과 같은 경우는 이 CXL 1.0의 지금 디바이스, 말하자면 CXL 그 메모리를 하나밖에 달 수가 없어요. 그런데 CXL 2.0 디바이스와 같은 경우는 지금 디바이스 자체를 2개, 3개 이상 포트를 지금 달게 되면 여러 개, 여기에 또 스위치까지 달게 되면 여러 개를 지금 작동시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디바이스 메모리 직접 접근이 가능하고 스위치를 통한 메모리의 확장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닌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특히 D램의 용량을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는 상황, 특별히 서버용 CPU와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가 많이 달려야 되는데 이 CPU에 들어갈 수 있는 메모리의 용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XL을 사용하면 이 메모리의 용량을 더욱더 늘릴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 지금 카이스트가 구현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 빅데이터가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프 분석을 위해서 많은 자료들이 필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끌어와야 돼요. 이렇게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응용 처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그리고 이전의 데이터 처리보다 더 많은 데이터의 처리, 그리고 AI 시대로 들어가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죠. AI 시대로 들어가고 이제 AR의 시대와 VR의 시대로 지금 들어서면서 이 데이터 처리를 눈으로 보고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까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 메모리의 확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특별히 D램을 많이 달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CPU에 들어갈 수 있는 D램이 용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D램을 더 주렁주렁 달게 하려면 CPU가 더 많이 필요해요. 여기에 여기에 그 스토리지 CPU라고 그래서 여기에 달린 CPU들이 병렬로 연결이 되는데 더 많은 속도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됨으로써 속도가 느려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DDR 인터페이스를 통한 메모리 확장을 추가할 수 있는 메모리의 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대규모 처리에는 데이터 처리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는 CPU와 메모리로 이루어진 메모리 노드들을 따로 구성하고 이게 병렬로 구성이 보통 돼 있어요. 그리고 응용을 수행하는 호스트의 메모리가 부족하게 되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된 메모리 노드를 자신의 메모리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격 데이터 전송 기술 RDMA 기반의 메모리 확장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그림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호스트 하나와 호스트 2 이게 메인으로 잡고
이 보통 이 메인으로 하나를 잡아야 됩니다. 메인으로 잡고 보통 때는 이 메인에서 처리를 해요. 그런데 이게 병렬로 보통 연결이 돼 있거든요. 직렬로 연결이 돼 있으면 여러 가지 그것을 끌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스트 A, B, C, D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고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게 되면 여기에 CPU가 각각 하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CPU에 메모리 칩셋이 있고 여기에 칩셋에 메모리를 끼워 넣는 우리가 메인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메인보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메인보드가 생각이 되고 이 메인보드끼리 서로 연결이 된 상황 이게 랜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랜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여기에서 처리가 부족하게 되면 호스트 B에서 이 메모리를 따옵니다. 메모리를 여기에 보충을 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점 여기에서 메모리를 따오게 되면 여기 걸치는 길이 많잖아요. RDMA, Away, NIC도 있고 IO 브릿지, 칩셋, CPU 여기 다 달려있어요. 여기 처리를 다 하고 필요 없는 것까지 여기로 넘어오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 CPU만 쓰려고 하는데 CPU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RDMA 기반 메모리 확장 시스템은 노드 간,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랜으로 연결되고 있는 이 데이터 이동 과정에서 불필요한 데이터가 복사가 될 수 있고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사용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개입, 프로토콜의 전환으로 인한 지연, 그래서 전체적인 램 기능의 성능까지 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속도가 한 10ms라고 한다면 이것을 정확하게 다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지금 RDMA의 경우 메모리를 확장할 때 메모리뿐만 아니라 메모리를 제어할 CPU까지 하나의 노드에 이루어서 시스템에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높습니다. CPU가 반드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이 노드 하나를 구축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메인보드 하나를 더 달아야 되기 때문에 메인보드 하나에 CPU 하나 무조건 달아줘야 되죠.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당연히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는 D램만 필요한데 CPU까지 사야 되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제 CPU 프로토콜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메모리만 늘릴 수 있기 때문이죠.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모인 CXL 컨소시엄은 2019년 CXL 인터페이스 표준 규격인 1.0, 1.1을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이후 나온 CXL 2.0은 하나의 포트에 하나의 지역 메모리 장치만 연결하던 이전 버전과는 확장성 문제를 스위치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선, 하나의 포트를 여러 개의 포트로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처음 그림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지금 CXL 1.0, CXL 1.0과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의 CPU에 CPU 하나예요. CPU 하나에 여기 D램이 당연히 장착이 되고 여기 CPL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CXL이 하나밖에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위치를 달게 되면 2개 이상도 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 더 많은 메모리를 하나의 CPU에 부착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확장된 포트에 다수의 CXL 메모리 장치를 연결해서 확장성도 높일 수 있고 어떻게 돼요? 확장성만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속도도 빨라집니다. 처리 속도가. 최근 인텔이 차세대 메모리로 불리고 있는 옵테인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한다고 밝히면서 옵테인이 지금 낸드 플래시의 장점과 D램의 장점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메모리로 만들었던 것이 지금 옵테인이에요. 이것이 지금 전체적인 판을 흔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은 잘 안 팔렸어요. 잘 안 팔려서 결국은 인텔이 포기를 합니다. 원래 마이크론하고 인텔하고 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마이크론이 나가 떨어지고 인텔도 드디어 나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메모리 성능 및 확장성 개선을 위해서는 CXL 밖에 없는 대안이 이것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CXL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 CXL에 대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할 시제품 개발 및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업계와 학계에서는 여전히
CXL 1.0, 1.1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메모리 확장 장치와 시제품 개발에 진행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도 이번에 CXL 2.0의 CXL 메모리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줄 인터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카이스트가 이걸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CXL 2.0을 제대로 호환시킬 수 있는 장치를 작동을 시켰다라는 그런 큰 의미가 있겠죠. 정명수 교수 연구팀은 메모리를 확장하는 CXL 메모리 장치와 호스트 CXL CPU, 그리고 여러 호스트를 다수의 CXL 메모리 장치에 연결해주는 CXL 네트워크 스위치, 메모리 확장 플랫폼 전반을 제어할 리눅스 운영체계 기반의 CXL 소프트웨어 모듈을 개발해서 다이렉트 CXL 플랫폼을 구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CXL을 달리게 하는 기본 요건을 여기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하나의 CPU에 여기 이게 있죠? 하나의 CPU에 여기 이것과 같은 경우는 D램이에요. D램. 이게 D램이고 이게 CXL이에요. CXL이 하나, 둘, 셋, 넷. 4개가 지금 달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메모리 시스템은 확장된 메모리 공간에 직접 데이터를 CPU 캐시로 가져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메모리 복사와 소프트웨어 개입이 전혀 없습니다. CXL을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데에서 랜을 통해서 메모리를 빌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이는 거죠. PCIe 인터페이스만 사용, 프로토콜의 전환이 없애서 지금 지연 시간도 줄였다고 합니다. 또 메모리 노드를 구성할 때 추가 CPU를 쓸 필요가 없이 CXL 메모리 장치를 CXL 스위치에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가 CPU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이 CPU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볼 때 지금 보통 보면 64 GB 정도를 지금 단다고 그러거든요. 한 CPU당. 많은 가면 128GB까지 단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그렇겠는데 이 CPU에 CXL 인터페이스를 달게 되면, 이 장치를 달게 되면 아까 4개가 붙을 수 있죠. 64 곱하기 4, 이게 더 더해지고 여기에 64가 더 더해질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램 메모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CPU는 하나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즉 CXL 2.0의 완전 구현을 성공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소수 대기업들은 CXL 1.0, 1.2를 사용한 메모리 장치 일부 단품에 대한 구성을 보여준 사례만 있었습니다. SK도 CXL 2.0을 표방한 메모리 장치 일부를 이번 8월 1일에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CXL 2.0을 완전히 구현할지는 자세히 알려지지도 않았죠. 일단 1.0은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그러는데, 이것을 완전히 적용을 시키려면 이 카이스트의 CXL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명수 교수님은 CXL은 CPU, 메모리, 스위치 제조사 모두 이득을 보는 구조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상용화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다이렉트 CXL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CXL 동작이 가능한 다수의 자체 개발 호스트 컴퓨터가 CXL 네트워크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된 다수 CXL 메모리 장치들을 제어하는 환경을 구성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스위치를 켜지게 되면 필요 없을 때는 굳이 이걸 다 켜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많이 필요하게 되면, 메모리가 많이 용량이 필요하게 되면 이것을 스위치를 켜서 여러 가지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어서 이 시스템을 서버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존 RDMA 기반 메모리 확장 솔루션과도 비교를 했는데요. 페이스북 추천 시스템의 기계 학습, 데이터 가속 등을 작업한 결과 확장된 메모리를 사용하는 접근 시간 검증에서 RDMA 솔루션보다 8.3배나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른 그 메인보드에 달린 메모리를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가지 CPU의 간섭, 그리고 프로그램도 간섭, 그게 될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것은 메모리를 가져올 필요가 없고
다수의 CXL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간섭들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그래프 응용 처리,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응용 처리에서도 성능은 각각 2.3배에서 2배가량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D램을, CPU도 중요하지만 D램의 용량을 늘리는 것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떤 제가 컴퓨터를 조립을 하더라도 거기에 최대한 D램을 무조건 꽂아 넣어요. 그래서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D램이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처리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응용 처리, 데이터베이스의 응용 처리 이러한 것들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명수 교수님은 다이렉트 CXL은 데이터 센터나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에서 수요가 클 것이라고 하면서 CXL 2.0 기반 단대단 프로토타입 플랫폼을 활용 CXL 적용 새 운영체제는 물론 시스템 소프트웨어, 솔루션 C제품 고도화를 통해서 CXL 활용 시스템의 구축에 초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칼스베드에서 지난달 열린 시스템 분야 학술대회 유즈닉스 연례회의 2022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미 논문으로 발표됐다라는 이야기죠. 또 2일, 2, 3일 미국 산호세에서 열리는 플래시 메모리 서밋에서 열리는 CXL 포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오늘 정도 발표가 될 예정이죠. 이것을 더욱더 우리나라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D램의 강자잖아요. 그리고 CXL 기반 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SK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까지 이 시스템까지 다 한꺼번에 수출하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메인보드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중국제 아니면 대만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성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걸 보시면 한국이 지금 기술적으로 많이 성장해 왔다. 이 기술은 정말 다른 나라에게 뺏기기 싫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한국이 더욱더 기술 한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